안녕하세요.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상속협의 분할은 사행위 취소권이 대상이 되고 상속 포기는 대상이 되지 않고 파산 절차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협의 분할과 상속 포기 신청의 차이점 2019년 10월 5일날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양자가 같은 재산행위인 점, 형평성, 채무자회생법 제386조 제1항에서 파산 선고 전에 상속 개시가 있는 경우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자가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의 효력을 가진다는 우리 파산법제와의 균형성, 외국의 긍정 입법례가 있으므로 상속 포기도 사행위 대상이 된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고, 상속인이 채권자로부터 추급을 면할 목적으로 상속 포기에 의탁하여 사회적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 전합체의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급심 파산 실무에서 상속 포기의 부인권 행사는 제한될 것이고 면책 불허가 판단도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상 위 386조 제1항 케이스에서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전 피상속인 사망으로 40억 원의 건물을 상속받을 위치에 있는 채무자, 당시 채무자의 상속 지분은 7분의 2였고 부친 생전 중에 사업자금으로 금을 감안하더라도 실질 상속가액은 약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 채무자의 상속 포기 기한 내에 상속 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관제인이 부인 청구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안에서 망인이 파산 선고 이후에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신득재산이므로 파산재산 편입은 불가능하고, 파산 신청 전에 돌아가셨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면 후에 파산 절차에서 관제인은 부인권 행사를 할 수도 없고, 비록 사회적 재산 처분이 있다고 해도 면책 불허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요? 개인적인 관찰에 의하면 이는 향후 계층적, 계급적 사회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실무상 필자가 지적하고 환가 사례 통계 중에서도 자주 언급하였듯이 한 개인 파산 관제 사건에서 편파 내지 사행위 1위는 상속협의 분할입니다. 대략 특정 시점에서 340건의 한가 사건 중 약 60건이 상속협의 분할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서민들은 법률적 자문을 제대로 받지 않고 망인 사망 시 시골에 있는 임야, 보유한 주택 정도를 대부분 망인이 잔존 배우자가 없다면 형제 중 한 명에게 협의 분할 방식으로 등기를 이전합니다. 변호사 개입 없이 협의 분할서에 인감도장만 찍고 인감증명서만 첨부해서 법무사에게 내면 법무사가 저렴한 등기 수수료만 받고 단시간 내에 등기 이전을 해줍니다. 파산 채무자를 조사하면 상속 협의 분할서도 복사해서 보관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어디 법무사가 인감도장 가져오라고 하여 증명서와 함께 갖다주고 도장만 찍어주었다고 진술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정산을 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으나 자기 몫이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친, 모친 앞으로 등기 낸다는데 자기 몫을 주장하면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불효막심한 힘으로 차마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지분을 포기하는 순간, 즉 도장을 찍고 나면 지분 제로의 상속을 받은 것이나 경제적으로는 내 주머니나 손에 들어온 것이 없는데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협의 분할 방식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 간혹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도 보았는데, 그런 사안은 재산이 가치가 없고 부채만 많은 경우, 계모와 갈등을 빚는 경우 등이고, 사회적 처분을 의도하는 상속 포기는 실제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케이스에서 보듯이 자산과는 다를 것입니다. 상속 전 이미 세금 절세, 부채 정리, 자식 중 망한 파산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 신청 시기 조절, 온갖 자문을 받고 일정을 조율하면 합법적으로 사회적 처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막는 것은 파산 신청 후 선고 전 사망입니다. 2211건 중 단 2건이 있었는데, 위 사안에서는 관제인이 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상속 포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음에도
채무자는 막무가내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선행 법률 자문을 받는 자산가의 사회적 처분을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고 협의분할 방식을 선호하는 대다수 서민들은 파산 절차에서 관제인에게 심한 시달림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여 차떼고 포태는 식으로 공제하여 원래 상속 지분에서 상당히 저감된 금액을 편입하여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젊은 변호사들이 상조회사와 연계하여 상갓집을 뚫어서 다음과 같이 영업하라고 농담하기도 합니다. 상속협의분할서 작성, 상속인 중에서 망한 자식은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청, 망한 자식은 후속 파산 신청, 상속포기 결정문 첨부하면 관제인은 환가 불가능. 변호사 보수로 300만원 정도 부르면 또 변호사 비용 많다고 난리칠 겁니다. 나중에 관제인에게 상속 지분에 상응하거나 아주 저렴한 액수를 화해금으로 토해내려 그 몇 배의 돈이 들지 모릅니다. 원래 변호사, 의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는 공포심을 이용한 서비스가 본질이므로 우리 실정에 잘 맞지 않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은 벌써 채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 PB 서비스가 있지요. 향후에도 개인 파산 절차에서 집 하나 딸랑 갖고 있거나 지방 임야 내지 전납에 대한 협의분할 사행위가 평가모록 대상에서 영원히 1위 자리를 유지할 것 같은 예상입니다. 청변들을 비롯한 신청 대리인들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폭넓은 시각으로 전체 국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